여기 찍힌 이 아이, 이거 구하나 씨 맞죠? 당신이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그 아이 맞는 거죠? 황진구가 캠코더에 찍힌 과거 영상을 발견하면서 구하나와 황진구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걸으며 구하나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황진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구하나 씨가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이 안에 계세요. 구하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회장실로 데려오는 거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황진구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 회장님이 엄마를 아는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셨나 보네. 엄마와 회장님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가 바로 이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상상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 안에. 구하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멈춰 선 구하나는 황진구가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뒤로 물러서며 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구하나 씨가 직접 여세요. 황진구의 말에 구하나는 문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를 정말로 만나는 건가?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로 닥쳐오니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희미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문을 열려던 손은 도리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들이쉬었지만 호흡마저 거칠어졌습니다. 만약 엄마가 날 보고도 몰라보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구하나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는 모습을 본 황진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구하나 씨, 괜찮아요?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구하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만 쥐락펴락했습니다. 황진구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호흡부터 해요. 구하나 씨, 긴장 풀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손끝을 감싸자 구하나는 멍하니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하려던 숨이 도리어 가슴속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따뜻해. 사장님 손이.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황진구의 시선과 맞닿자 구하나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심호흡도 있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황진구는 그녀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걸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긴장이 풀리기는커녕 더 불편해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황진구의 말에 화들짝 놀란 구하나는 서둘러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황진구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물러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아직 문도 못 열었잖아요. 구하나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제 열면 돼. 황진구는 조용히 뒤에서 응원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 구하나 씨. 천천히 열어도 돼요. 준비되면 해요. 마침내 구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조금씩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공간에 울리며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구하나가 회장실의 문을 열기 1시간 전 신여진은 황진구를 미리 불러 준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신여진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명령했습니다. 앉아봐. 황진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파일을 건네자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했네. 이젠 구하나 씨가 내 딸이 되는 거니?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신여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담긴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하나 씨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큰 만큼 그 부재가 남긴 상처도 깊습니다.
신여진은 파일을 덮으며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경계심? 그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야. 나는 진짜 엄마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줄 거다. 그게 문제될 리가 없지.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마음 써주신다면 분명 구하나 씨도 곧 마음을 열 겁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진구야, 네가 신경 쓸 건 따로 있어. 구하나 씨를 설득하는 건 내 몫이야. 네가 할 일은 구하나 씨를 내 딸로 만드는 과정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완벽히 꾸미는 거야. 알겠지? 황진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여진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직접 구하나 씨를 내 딸로 만들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여진의 목소리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의 목소리와 표정에 미묘한 떨림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그걸 지적할 만큼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구하나 씨는 아직 회장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다가가신다면 곧 구하나 씨도 느끼게 될 겁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진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야만 하고.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긴 신여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내 할 일을 하면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일을 해결할 거다. 황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더 필요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여진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작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다 준비됐어. 이제 구하나 씨만 남았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야. 황진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신여진은 창문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줄게, 구하나 씨. 네가 진짜 내 딸이 되도록 뭐든 다 할 거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으며 동시에 애절했습니다. 드디어 회장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구하나는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방 안을 살펴보다 눈에 띄게 멈칫했습니다. 엄마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감과 어리둥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사장님이 분명 엄마가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진 구하나는 일단 예의를 차리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신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은 단단했지만 그 속엔 억누를 수 없는 뭉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앉아. 긴장하지 말고.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을 푸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여전히 엄마를 찾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책상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야, 내가 바로 네 엄마야. 많이 놀랬지?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구하나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신여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여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바닷가에서 네가 사라졌어. 그날 이후 내 삶은 지옥이었지.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신여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평소 차갑고 강한 모습의 신여진에게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널 찾지 못했어. 넌 나를 떠났고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왔어. 그러다 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네가 구하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구하나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쿵쾅대며 신여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신여진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딸 유진이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널 알아. 내 딸인 걸 느낄 수 있어.
순간 구하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유진이라는 신여진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주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신여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엄마. 마지막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구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제 엄마세요? 진짜 제 엄마 맞아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하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널 이렇게 찾았어. 구하나는 신여진의 손을 붙잡으며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회장님의 딸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이렇게 늦게 널 찾게 돼서 이제부터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구하나는 온몸으로 신여진을 부둥켜 안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울음소리와 신여진의 위로가 서로를 휘감으며 오래된 기다림과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실의 웅장한 문 뒤에서 신여진은 황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표정은 냉철했지만 그 속에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들어오자 신여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진구야, 들어와. 구하나 씨에 대해 보고해. 황진구는 신여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구하나 씨를 찾은 과정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정리해 놓았고 확인 결과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들춰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는 없겠지.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하나 씨가 자신의 기억과 서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손을 멈추고 황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억이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황진구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특히 구하나 씨처럼 어린 나이에 큰 일을 겪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억을 갖기 어렵습니다.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신여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구하나 씨도 혼란스러울 테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구하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엄마. 구하나의 말에 신여진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유진아. 구하나는 천천히 걸어와 신여진 앞에 앉았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안 하나를 하려고 해. 구하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제안이요? 신여진은 눈빛을 단단히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총이랑 같이 내 집으로 들어와서 살자. 내가 내 곁에 있으면서 유진이로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게. 갑작스러운 제안에 구하나는 두 손을 맞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은총이랑 같이 회장님 댁에서요?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 내 딸로서 여기서 편히 지낼 자격이 있어. 하지만 무리해서 대답할 필요는 없어. 고민해보고 답해도 된다. 구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의 따뜻한 제안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으니 좀 혼란스러워요.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하나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많이 놀랐을 테니 당연히 그래야지. 충분히 생각해. 괜찮아.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신여진은 옆에 서 있던 황진구를 향해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를 집까지 데려다줘. 은총이 있는 곳도 확인하고 구하나 씨가 좀 더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줘.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하나는 신여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민해보고 꼭 말씀드릴게요. 신여진은 따뜻한 미소로 구하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진아. 언제든 내게 이야기해.
황진구는 구하나를 문 밖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서요. 구하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맞는지, 제 기억이 틀린 게 맞는지 조금 헷갈려요. 황진구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때는요. 중요한 건 구하나 씨에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구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황진구는 차의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차 안의 정막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구하나는 창문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황진구는 그녀를 힐끗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구하나 씨. 무슨 일이에요? 잠시 망설이던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유진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황진구는 한순간 손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운전에 집중하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구하나 씨와 회장님이 닮은 구석이 있어서요. 그게 힌트가 됐던 것 같아요. 황진구의 말에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구하나의 목소리가 다시 정막을 깼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엄마를 찾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황진구는 입술을 꾹 다물며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녀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구하나가 이 모든 상황이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엄마를 찾게 된 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됐죠. 구하나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황진구는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숨기고 일부러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감사하네요. 그러다 구하나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사과드릴 게 있어요. 황진구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백미러로 구하나를 보았습니다. 사과요? 무슨 일이요? 구하나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이 엄마를 찾아보자고 하셨을 때 제가 화냈던 거요. 저 불쌍해서 그러는 거냐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사장님은 제가 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황진구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며 말을 돌렸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땐 그냥 구하나 씨가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오해하고 화냈던 거 미안해요. 황진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구하나 씨. 그런 일 가지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잠시 말이 없던 구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유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신경 써주셨던 거죠? 황진구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차를 멈췄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지만 그 질문은 그를 더욱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황진구는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구하나 씨.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구하나는 당황하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황진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부터 구하나 씨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냥 처음부터요. 황진구의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구하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당황한 나머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진 구하나는 애써 감정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진구의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거리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집 앞에 내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은총이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황진구는 대답 대신 짧게 미소 지으며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구하나는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진구의 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하나와 관련된 과거 이력을 정리한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구하나 씨 관련 서류가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비서는 서류를 건네며 황진구에게 짧게 보고했습니다. 황진구는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하는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구하나와 관련된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더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비서는 서류를 함께 정리하며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여기 보세요. 장비서가 지목한 곳에는 구하나가 과거 아동학대를 겪으며 파양을 당했던 당시의 조사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파일을 넘겨가며 내용을 훑었습니다. 파양 당시 병원 기록. 장비서가 파일을 찬찬히 읽으며 덧붙였습니다. 구하나 씨가 파양되던 해에 입원했던 병원 이름이 희망병원이에요. 사장님, 이 병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황진구는 잠시 멈칫하며 파일의 병원명을 확인했습니다. 희망병원. 순간 머릿속에 아련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병원 내가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잖아. 장비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황진구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한 우연이 다 있네요. 구하나 씨가 예전에 사장님과 같은 병원에 입원했었다니요. 황진구도 어이없다는 듯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요. 희한한 일도 다 있네요. 구하나 씨랑 나랑 이렇게 작은 인연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장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하나 씨가 회장님 딸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요. 황진구는 장비서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다시 서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병원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병원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구하나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기묘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비서님, 나머지 서류 작업은 내일까지 마무리해주세요.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니까요. 황진구는 의뢰하듯 서류를 다시 장비서에게 넘겼습니다. 장비서는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나저나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이게 우연이라니요. 황진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연이겠죠. 별 의미 없는 기록일 테니까요. 그러나 황진구는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록이 훗날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자신과 구하나의 얽힌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졌지만 황진구의 마음 한구석엔 그 희한한 우연이 작은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방 안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장비서가 전했던 구하나와 병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희망병원. 황진구는 작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낡은 장난감, 그리고 그 시절 자신을 지탱해줬던 작은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캠코더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장 수술을 기다리던 어린 시절, 그 시간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그를 하루하루 짓눌렀습니다. 그때 병원으로 경찰과 함께 들어온 소녀를 만났습니다. 얼굴엔 작은 상처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거야. 소녀의 작은 위로는 황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었던 황진구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황진구와 소녀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 마음의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는 두 사람의 추억을 담는 도구였습니다.
소녀는 황진구와 캠코더로 서로를 찍으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나온 거야? 이상하게 나오면 안 돼. 괜찮아, 완벽해. 진짜 예쁘게 나왔어. 그때는 어린 마음에 느꼈던 떨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황진구는 그 소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오래된 캠코더를 천천히 켜고 화면을 구안하고 하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화면에는 흔들리지만 생생했던 그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었던 복도, 창문 밖으로 보였던 흐린 하늘, 그리고 영상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녀.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 황진구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선명히 잡힌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황진구의 눈이 커지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캠코더 속 소녀의 얼굴이 지금의 구하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돌려보고 또 확인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황진구는 화면 속 소녀가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며 머릿속에서 구하나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황진구는 캠코더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넘겼던 병원 이야기와 구하나와의 작은 인연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내 첫사랑이 구하나 씨였다니. 황진구는 충격과 기쁨, 그리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신여진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들어오자 신여진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진구야, 구하나 씨 만나서 얘기 좀 해봐. 유진이가 집으로 들어와야지. 황진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제 캠코더 속에서 발견한 구하나와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첫사랑이 바로 구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황진구의 마음은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왜 그래? 뭔 일 있어? 신여진은 황진구의 망설임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가 구하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황진구를 살폈지만 그의 태도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유진이를 설득해줘. 지금은 혼란스러울 테니까 네가 잘 얘기해줘야 할 거야. 황진구는 신여진의 말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신여진에게 구하나가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도무지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나를 만난 황진구는 차 안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구하나는 여전히 어제와 다름없는 밝고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에게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구하나의 물음에 황진구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구하나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보이며 황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황진구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릴 적 자신에게 용기를 주던 첫사랑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황진구는 머릿속을 정리하며 서둘러 신여진이 물어보라고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구하나 씨에게 은총이랑 같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유진이로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구하나는 잠시 황진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은총이에게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은총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황진구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총이 뜻에 따른다. 정말 구하나 씨답네요. 구하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총이랑 저는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행복해지기 전에 은총이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나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 속에는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깨닫고 말았습니다. 나는 구하나 씨를 사랑하는구나. 어린 시절의 첫사랑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구하나가 이제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황진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집 앞에 내려주고 혼자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황진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안 돼.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신여진의 딸로 받아들여진 구하나의 계품은 사랑이 섞여 황진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은총과 함께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구하나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 내내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정리해야 할 짐으로 어수선했지만 구하나는 머릿속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멈칫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황진구가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황진구가 평소보다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가 구하나 씨 이사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짐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구하나는 황진구를 보며 웃었지만 속으론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황진구는 팔을 걷어붙이며 구하나의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정리하면 더 빨리 끝날 테니까요. 뭐부터 할까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쪽 박스들 좀 정리해 주세요. 황진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스 하나를 열고 깔끔하게 물건들을 정리하는 그의 모습은 능숙했고 묵묵한 행동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구하나는 얼떨결에 정리를 돕는 황진구를 바라보다가 그의 팔뚝에 드러난 핏줄을 보고 시선이 멈췄습니다. 팔뚝에 핏줄이라니 진짜 멋있다. 생각이 스쳐가자마자 구하나는 스스로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리자.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황진구가 무거운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시선이 붙잡혔습니다. 황진구의 땀이 살짝 맺힌 이마와 일에 몰두한 모습은 구하나의 심장을 또다시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황진구는 짐을 정리하며 쌓인 물건을 한쪽에 정리한 후 돌아보며 구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끝나겠네요. 은총이는 어디 있나요? 구하나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은총이는 친구랑 잠깐 나갔어요.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있으라 했어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에서 나온 구하나의 물건들을 차례로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은총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구하나 씨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황진구의 다정한 말에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그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평소처럼 대하는 건데. 이삿짐 정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황진구는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물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더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구하나는 그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황진구도 웃으며 박스를 정리한 뒤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구하나의 모습에 다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괜찮을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각자의 생각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의 감정을 알지 못한 채 어수선한 방 안에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